남편 친구, 아내 친구, 심지어 부부 모임에서 같이 어울리던 사이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가 아니고 왜 그래? 나 의심해? 부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을 가리는 동작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재산 분할 자체는 불륜 때문에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오상원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불륜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심각한 외도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안 하세요. 이미 본인이 느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묻는 건 보통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는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이혼 상담 중 가장 많이 접하는 불륜 케이스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다정한 메시지를 보고 이건 불륜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막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추궁을 하면 상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럼 나보고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냥 친한 동료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법원의 다정한 말투만으로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뭘 봐야 할까요? 실제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건 바로 패턴입니다. 회사 얘기를 갑자기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누가 어땠다 저땠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귀가 시간 설명이 자꾸 바뀝니다. 어제는 야근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회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가 아니고 왜 그래? 나 의심해? 부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을 가리는 동작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계정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나중에 본인이 형사민사 리스크로 역공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는 사실 법정에서 쓰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내가 정통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명의 카드 내역이라든지 가계지출 흐름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 내용처럼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배우자 단독 계좌나 개인 메시지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케이스는 의심이 맞나 틀리나 보다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SNS나 메신저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남편이 밤마다 휴대폰만 보고 혼자 웃어요. 변호사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오픈 채팅, 인스타, DM, 요즘은 디스코드도 많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요. 아내가 매일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안 놓더래요.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채팅 중이라고만 하고요. 무려 7개월 동안요. 알고 보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자와 매일매일 대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아직 만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냥 대화했을 뿐이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만남이 없으면 외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만남 없이 메시지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을 사랑해, 배우자와 헤어질게 와 같은 구체적인 애정 표현이 있거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대화가 오갔거나 이런 대화가 수개월 이상 반복됐거나 실제 만남 약속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오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대화의 수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추궁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너의 행동이 나의 신뢰를 깨고 있어서 내가 무척 불안하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이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계속 회피를 한다거나 오히려 화로 덮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시고 객관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의 친구와 얽히는 관계입니다. 남편 친구, 아내 친구, 심지어 부부 모임에서 같이 어울리던 사이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유형이 특히 고통스러운 이유는 배우자의 배신만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의 동시에 배신을 당했다는 감정이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공통지인이 많아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아이들의 관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꼭 말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화가 나서 단톡방에 폭로를 해버린다거나 직장에 알려버린다거나 지인들한테 먼저 퍼뜨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위험해요.
불륜이 사실이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해버리면 이것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사실이면 괜찮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공익성이 없는 사생활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케이스의 장점은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같은 모임, 같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기혼자인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3자의 증언도 확보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위자료도 사안에 따라서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륜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라면 이런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망신 주고 끝내자가 아니라 절차와 증거로 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장기간 이중생활입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숨기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실혼처럼 지내거나 혼외자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한마디로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고 일정이 비고 거짓말이 매우 정교합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기 지출이 생깁니다. 월세나 관리비, 통신비 같은 게 갑자기 회사 근처의 사무실, 숙소, 창고 이런 식의 설명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특정 지역에서의 현금 인출이 반복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그럼 재산 분할해서 제가 더 많이 받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재산 분할 자체는 불륜 때문에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고요.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5대5 근처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위자료입니다. 단순 불륜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라면 장기 이중 생활은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중 생활 과정에서 공동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다퉈야 하거든요. 외도 상대방에게 준 돈, 몰래 빠져나간 생활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크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초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가면 몇 년 동안 재산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혼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우려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보전 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얽힌 불륜입니다. 사업 파트너, 투자자, 직원, 거래처 등 관계가 감정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분, 계약, 공동명의, 자금 이동이 같이 붙는 케이스거든요. 이 유형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단순히 위자료 문제가 아니고 회사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공동사업을 어떻게 청산할지,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비용인지 재산 은닉은 없는 것인지까지 한 번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변호사님, 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관계 유지 목적의 금전 지원은 돌려받기 쉽지 않은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명백히 사업자금으로 준 경우라든지 대여관계가 문서나 대화로 입증되는 경우라든지 사기나 공갈로 뺏긴 경우입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판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증거예요.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얼마를 줬는지, 언제 줬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이게 가정 재산에서 빠져나간 것인지, 개인 재산에서 빠져나간 것인지 이런 걸 정확히 추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나 세무사 도움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요. 불륜이니까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불륜과 재산 문제를 각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우리 얘기 같은데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감정이 앞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주변에 먼저 폭로를 해버리거나 확실해질 때까지 혼자 몇 년을 버티다가 오세요. 그 사이 증거는 흐려지고 재산은 줄고 내 마음만 망가집니다. 불륜은 감정의 문제지만 대응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